이 한 방의 폭로가 손흥민의 온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믿기 힘들 만큼 화려하고 빛나는 잔디 위에서 수천 만 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영웅처럼 질주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남자가 들려주는 소식은 함성이나 환호가 아닌 귓가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싸늘한 충격과 서늘한 긴장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축구 스타 손흥민, 그 이름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 같은 관계의 실체가 숨어 있었고, 그 폭풍이 이번엔 경기장이 아니라 법정과 경찰서를 향해 맹렬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 임신 협박 사건은 단언컨대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인간의 사랑과 집착, 그리고 복수가 어떻게 뒤엉켜 한 사람의 커리어와 삶 전체를 위협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숨막히는 2년 사이의 은밀한 열애부터 민낯처럼 드러난 자백과 수사 전말, 그리고 이번 사건이 토트넘과 유로파리그 결승전 준비에 던지는 파문까지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더 깊고 더 진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팬들은 곧바로 초인적인 스프린트, 정확무오한 양발 슈팅, 경기 종료 직전에도 빛나는 불굴의 정신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선수도 사랑 앞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청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느 늦은 밤 축구계 지인들이 비밀리에 꾸민 작은 파티에 참석했죠. 화려한 조명이 잔잔히 일렁이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살포시 미소를 던지는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A씨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와 가벼운 담소로 시작됐지만 공기를 타고 흐르던 묘한 설렘은 순식간에 둘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를 누비며 뛰어도 결국 그라운드 밖에서는 나도 똑같이 설레는 인간이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다지요. 그때부터 둘은 축구 일정이라는 빡빡한 벽을 뛰어넘어 런던의 흐린 새벽길에서 대표팀 소집지의 낯선 호텔 복도에서 이국적 바람이 스치는 먼 나라 원정 비행기 좌석에서 마치 영화의 숨은 신처럼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은밀한 데이트는 자주 포착될 틈조차 없이 꽤나 치밀하게 계획됐고, 심지어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깔끔하게 숨겨졌다고 하니 손흥민이 얼마나 커리어 관리에 신중했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아래 공개 연애를 꿈꿨지만 손흥민은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사생활을 더욱 단단히 감쌌죠. 이 간극은 애정 어린 설득을 넘어 갈등의 불씨로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이 택한 결말은 이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진짜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사랑의 끝이라는 말은 참 허무하고도 잔혹합니다. 얼핏 멀쩡해 보였던 이별이 사실은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A씨는 떠나가는 손흥민에게 복잡하고 쓰라린 감정을 품게 됐고 마침내 지난해 6월 그녀는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 임신했어. 단 3글자짜리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 의료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가 첨부됐고 그 앞에 놓인 손흥민은 머리가 새하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공갈 협박이라고 넘기기엔 이 사건이 가진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에게 임신이라는 단어는 커리어 전체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폭탄 선언이니까요. A씨가 제시한 증거는 정교했고 허를 찌르는 타이밍이었기에 손흥민 측은 처음엔 사실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할 틈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B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이라며 손흥민의 매니저에게 접근해 이 소식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죠. 네, 3억 원입니다. 손흥민 측은 선수 보호와 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란 것이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과 언제 또다시 폭로를 들이밀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이었으니 보기엔 마치 화산을 임시로 틀어막은 모래포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새로운 연인이던 B씨와 함께 올해 3월 다시 한번 손흥민 측에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언론에 뿌릴 수도 있다. 이번엔 7천만 원을 요구했죠. 손흥민의 매니저가 겪었던 3달간의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한밤중마다 불쑥 도착하던 협박 메시지, 그 메시지 속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냉정한 한 줄은 선수와 구단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느 날 새벽 매니저와 긴 통화를 마치고 단호히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자. 그렇게 토트넘 소속사와 함께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죠. 경찰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새벽 A씨와 B씨의 자택을 급습했죠.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서랍 한켠에 숨겨진 우편 봉투까지 모조리 압수수색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압수된 파일 속에는 의료 문서처럼 보이는 사진, 원본 수차례에 걸친 녹취 파일, 그리고 손흥민 측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이 빼곡히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위로 조작된 이미지는 전문가 감식 결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찰 감식반은 초음파 사진의 원본 출처가 전혀 다른 병원의 공공 이미지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기록에 쓰인 고유 일련 번호가 실제 병원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죠.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유령 태아였던 셈입니다.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결국 A씨는 무너집니다.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는 저를 버렸고 저는 그를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증과 복수의 화살이었다는 고백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B씨의 행위가 단순 공갈을 넘어 문서 위조 및 사기 강탈 공모에 해당한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B씨의 경우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정작 손흥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한때 그라운드 안에서는 어떤 태클도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악의로 뒤덮인 가짜 임신이라는 태클은 발목이나 무릎이 아닌 마음 한가운데를 향해 치명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은 토트넘이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불과 며칠 앞둔 때였으니 클럽과 팬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영국 현지 언론들도 불필요한 잡음이 손흥민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상에서 갓 복귀한 그의 몸 상태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당한 발 부상으로 한 달 넘게 결장한 뒤 크리스탈 팰리스전 후반 32분 동안 짧게 투입됐던 것이 유일한 실전 감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결승전을 커리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부르며 지난 10년간 모든 피와 땀을 이 순간을 위해 흘려왔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부상 우려 vs 에이스 출전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클럽 수뇌부가 내린 최종 방침은 선수의 컨디션 최우선이었습니다. 과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무리하게 투입한 해리 케인이 무기력한 패배로 이어졌던 쓰라린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죠. 만약 손흥민이 맨유전에서 잔디를 밟는다면 그는 UCL과 UEL 두 무대 모두 결승을 경험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은 단지 통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흥민 개인에게는 물론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러니 팬들은 간절합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몰아치는 돌발 변수 속에서도 에이스가 다시 한번 종횡무진 질주해주길, 그리고 토트넘이 마침내 17년 만에 우승 샴페인을 터뜨리길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단순한 트로피 경쟁이 아닙니다. 우승팀에게는 곧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붙는 중계권료, 스폰서십, 입장권 수익만 해도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메디슨, 베리발, 콜루세브스키가 나란히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손흥민의 부활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나 다름없죠. 더욱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불안하게 17위까지 밀려난 구단에게 유로파리그 우승은 곧 팀 재건의 마중물입니다. 그러니 팬들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염려 섞인 한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A씨와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부가 허위 의료 문서 사용과 교묘한 공갈, 협박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 징역형은 물론 손흥민에게 지급한 3억 원, 전액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아울러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손흥민이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실제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공갈협박 사건에서 패소한 피의자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선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복수라는 한때의 욕망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감옥 같은 굴레로 바꿔놓을 위험까지 불러오는 셈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묵직한 질문은 공인 사생활 보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타를 소비하며 그들의 플레이와 성과에 열광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는 불안, 두려움, 사생활 노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손흥민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라 해도 사적으로는 사랑에 설레고 이별에 아파하며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에도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중이 가진 호기심과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때로는 스타의 삶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경종을 울립니다. 동시에 팬이라는 이름으로 선수에게 무한한 헌신과 책임을 요구해온 우리 모두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 숙고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지금도 훈련장에 서서 쇄도하는 카메라 플래시와 날카로운 질문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팀 동료들에게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수백 명의 어린 팬들에게는 훈훈한 사인을 남겨주지만 그 뒷모습에는 분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겠죠.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손흥민이기에 그가 다시 한번 필드를 가르며 모두를 열광시킬 날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축구는 결국 동그란 공 하나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려내는 스포츠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진 뜻밖의 태클이었지만 손흥민이 끝내 돌파구를 찾아내고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그 귀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구 스타 한 사람의 화려한 커리어 뒤편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사랑과 집착, 거짓과 진실, 공인과 사인의 경계가 뒤엉킨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죠.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토트넘과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어떤 결말을 써내려갈지 저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가장 뜨겁고 생생한 뉴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